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해작물학 본 교재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 이 식물의 생활환, 다시 말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려보고 거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일단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종자가 있죠. 이 종자가 구성을 보면 배유, 배아 이렇게 되어 있는 종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종자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개념은 같습니다. 배유, 배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차이를 보면 외떡잎 식물 그리고 얘는 쌍떡잎, 쌍자엽 식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결국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하는 역할들을 보면요. 배아는 향후에 개체가 되고요. 배유는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러면 이것들이 싹이 나는 형태를 보면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쌍자엽은요. 차이점이요. 얘는 싹이 하나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자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싹이 두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쌍자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봤더니 뿌리가 나는 형태가 서로 달라요. 얘는 뿌리가 수염처럼 옥수수 수염처럼 이렇게 수염 뿌리로 나 있고요. 얘는 주근에 측근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엽이냐 쌍자엽이냐에 따라서 싹이 나오는 형태부터 나중에 자라는 형태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날 때 보면 이 단자엽 같은 경우는 싹이 이렇게 나고 쌍자엽은 이렇게 나게 되죠. 차이점이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식물 분류를 할 때 보면 이 유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얘는 옆뿌리에 이렇게 배유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유 종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배유가 다 어디 갔습니까? 떡잎으로 해서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얘는 무배유 종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싹이 났으니까 점점 자라겠죠. 근데 자라는 형태를 봤더니 서로 다르게 자라더라. 그래서 지금 단자엽 식물들 같으면 이 부위를 딱 잘라놓고 보니까 단면을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요. 쌍자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구멍들이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단자엽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반면에 이 쌍자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상형 원을 이루고 있죠. 이걸 우리가 형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층 부위, 이 부위가 세포가 분열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한다. 분열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포가 분열한다는 얘기는 세포 개수가 늘어나니까 커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자엽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으면서 세포가 분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안 뚱뚱해지더라. 근데 쌍자엽은 어때요? 여기서 세포가 분열하니까 옆으로도 계속 뚱뚱해지더라. 해서 일단 분열 조직 위치가 첫 번째 다르고요. 또 어디서 자랍니까?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위로는 키가 자꾸 큽니다. 위로는 키가 크죠. 그리고 뿌리도 아래로 뻗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정단 분열 조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맨 끝에는 이 세포가 계속 분열되면서 키가 자라고 뿌리가 아래로 뻗더라. 근데 이 단자엽 식물들의 특징을 보면 이 잎이 나오고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자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디로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잎이 이렇게 마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 절자를 써서 절간 분열 조직, 이 단자엽에서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 자라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꽃이 펴요. 꽃이 피게 되는데 이 여기 사이를 기준으로 꽃이 피기 전과 꽃이 피면서의 이 모든 생리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꽃이 피기 전까지는 이 본인의 볼륨, 식물체의 지 볼륨을 키우는데 거의 모든 힘을 썼다면 이 꽃이 핀 이후로부터는 이 본인의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세를 남기는데 거의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도 틀리고, 그리고 어떠한 비료를 준다, 시비를 한다 이랬을 때 시비를 해줘야 되는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꽃이 피기 전까지는 대부분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용을 하게 되는데 꽃이 핀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줄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엽채류 같은 경우 배추 같은 엽채류 생각해 보면 엽채류는 꽃이 피기 전에 우리가 수확해서 뭐 배추 김치를 담가 먹든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소질 비료를 주는 게 좋다.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열매 먹는 것들은 꽃이 핀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질소의 과다로 나중에 이 과일이 부실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두고 모든 생육이 다 바뀌더라. 그러면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여기를 우리가 암술의 주두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건 수술이죠. 화사, 약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러면 약에 있는 꽃가루가 주두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묻는 것을 우리가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꽃가루가 묻게 되면 관을 뻗어서 정액이 2개가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자방인데 자방에서 2번 만나게 돼요. 난핵과 극핵이 있는데 난핵은 N의 형태, 극핵은 EN의 형태. 그래서 정액 N 극핵과 정액 해서 N의 형태 이렇게 만났는데 자방에서 난핵하고 정액하고 한번 만나고 극핵하고 정액하고 만난다. 그래서 2번 만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수정이 되면 여기서 난핵하고 정액하고 만나서 배알을 이루고요.
극핵과 정핵이 만나서 배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맨 앞에 우리 종자가 형성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식물의 분류에서 보면 이렇게 꽃이 암술, 수술, 꽃, 꽃받침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갖춘 꽃, 완전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암술만 있던가 수술만 있던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죠. 뭐 호박꽃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불완전화 또는 단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성화이긴 하지만 한 줄기에 그러니까 한 그루에서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고 대표적인 게 호박이에요. 호박 같은 경우는 한 줄기에서 암꽃도 있고 수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웅, 동주.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어떠죠? 꽃이 이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어서 은행이 열리는 나무에만 이 은행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웅, 이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정이 돼서 이 안에서 만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만나게 되면 수정이 되면 이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얘가 커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렇게 자방만 비대해져서 과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진짜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방 외에 꽃받침이라든가 이런 꽃받침이라든가 다른 부위가 같이 비대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위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음 중 진과는 위과는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는 자방만 커진 애다. 얘는 꽃받침이랑 같이 커진 애다. 이것만 알고 나면 그 진과 종류, 위과 종류를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자가 다시 완성이 되면 다음에 파종하고 싹이 나는 이런 그 시작이 새롭게 되죠. 근데 문제는 씨를 뿌렸다고 해서 싹이 바로 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을 되면 어떠죠? 가을 되면 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잎을 싹 떨어버리고 겨울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휴면. 잔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종자도 역시 휴면을 하더란 얘기예요. 열매가 종자가 열렸다고 해서 파종을 한다고 바로 싹이 나오지 않더란 얘기예요. 어떠한 이 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을지라도 얘가 싹을 바로 틔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 그 이유는 휴면이라는 개념입니다. 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체는 지가 자라기 불리한 환경, 자라기가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 되면 자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 것을 휴면이라고 하고 휴면을 자는 것을 깨우는 것을 우리가 휴면 타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정도의 휴면 기간이 있다. 그리고 종자를 뿌려서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휴면을 깨트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릴 것이냐. 그걸 처리를 해서 파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 싹을 틔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종자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고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느 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물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자랄 때는 광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가면서 어떠한 비료 성분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밀어 넣는 이런 형태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교재 내용을 보셔야만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죠. 첫 번째, 원의 작물 일반에서 원의 뜻과 중요성 하고 나오는데요. 원의 우리가 이 원해를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놓고 키운다, 이런 개념입니다. 영문으로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그 울타리에 가둬놓고 키운다라는 이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굳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면서 키운다. 뭐 가격 같은 게 또는 소중한 이런 것들을 울타리 쳐서 지키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싼다든가 아니면 이 귀하다, 이런 것들을 울타리를 치지, 그렇지 않고 싸고 그런 것들은 굳이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해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원해는 농업의 한 분야로서 노지나 시설 내에서 초본성인 채소와 화해, 목본성인 과수와 관상수목의 생산, 이용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초본이냐 목본이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초본은 풀이에요. 목본은요 나무라는 개념이죠. 풀은 어 1년생 또는 길어야 2년생. 근데 나무는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초본이냐 목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과일을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토마토는 과일입니까?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국가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년생 초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는 채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일처럼 먹는 것들 있죠. 뭐 토마토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년생 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채소로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토마토는 과일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뭐 일본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얘네들은 채소로 구분한다. 근데 그 구분하는 방식은 1년생 풀에서 나왔냐 아니면 여러 해 살이 나무에서 나왔냐. 그래서 나무에서 나오면 과일, 그리고 풀에서 나오면 채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먹거리와 우리의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볼거리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소는 부식용과 간식용을 재배하는 농업, 과수원에는 기호 및 간식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 화해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식물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원해의 주요 분과가 나와버렸네요. 채소원해, 과수원해, 화해. 그래서 원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채소, 과수, 화해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원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쌀, 벼라고 해볼까요? 논에다가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그렇게 벼농사 짓진 않죠. 하지만 뭐 과수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 울타리를 치거나 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예 작물의 중요성, 채소의 중요성. 채소는 비타민 A, C와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무기염류를 공급해 주어 인체의 건전한 발육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곧잘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원해의 중요성이 아닌 것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 A씨와 같은 철, 마그네슘, 무기염류를 공급한다. 그러면 여기가 유기염류 이러면 답이 아니겠죠? 양념채소는 한국 음식에서 맛을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채소이다. 채소는 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독특한 색깔과 맛 그리고 향기가 우리의 식생활을 보다 즐겁게 한다. 여기서 이제 섬유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배변 활동이 좋아져요. 그래서 채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스류, 김치류, 전분류 등의 가공산업의 원료를 공급하여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과수의 중요성. 과실은 맛과 향이 독특하여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으로 채소와 마찬가지로 비타민류와 무기질을 공급한다. 과실주, 주스, 잼 및 통조림 등의 가공산업의 원료를 공급하여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과실을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수는 거의 수출 많이는 안 하죠. 근데 뭐 사과, 배, 뭐 딸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산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화해와 관상수목은 우리의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한다. 재배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신 건강을 지키며 메마른 현대 생활의 정서를 순환시켜 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해준다. 뭐 화해를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농산물과 다르게 이 원예 산물들은 무기염류,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의 공급소고 그 섬유소의 공급소고 그리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런 게 이 원예 산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이다. 지질의 주 공급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더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원예 산물의 중요성은 뭐 어떤 인체 에너지원의 주 공급원이다. 내지는 뭐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은 원예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 수소약 같은 벼, 뭐 쌀, 보리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는 거리가 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조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를 않았는데 요즘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요. 지금 보시면 요즘은 우리가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예전에는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양이 많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게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때요? 양보다는 질을 따졌죠. 근데 요즘은 이 질보다 한술 더 나가서 웰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능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주요 채소에 기능성 물질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채소나 과수의 기능성 물질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음 중 기능성 물질과 작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고추. 고추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죠. 캡사이신,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이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하루에 몇 개씩만 먹으면 뭐 성인병은 없다 그런 얘기도 해요. 토마토의 리코핀. 토마토의 리코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토마토의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 색소 물질입니다. 이 색소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이 항산화, 노화 방지 이런 역할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색의 토마토보다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 녹색 토마토를 사다가 집에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서 빨갛게 후숙시켜서 먹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이 리코핀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수박에도 기능성 물질이 있는데 시트룰린이란 기능성 물질이 있어요. 얘는 이뇨작용, 소변 배출이 많이 나오게. 그리고 오이. 오이 언제 많이 드셔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주하고 오이 먹으면 술이 덜 취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이에는 엘라트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늘이나 파.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보면 그 마늘하고 쑥하고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린이라는 이 물질이 있고 살균 작용, 항암 작용 이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즙 같은 거 많이 드시죠? 근데 양파즙 드시는 게 어떤 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디설파이드 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양파 디설파이드가 아니죠? 맞구나. 양파의 디설파이드라는 물질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요. 그리고 혈전증, 혈전을 예방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고혈압이라든가 항암.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이 드시는 것 중에 이런 고추의 캡사이신, 암세포, 그리고 마늘의 알리닌, 살균, 항암, 양파의 케르세틴, 고혈압, 항암. 그래서 우리 음식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먹어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인병을 예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정도의
이 기능성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기능성 물질하고 그 작물을 엮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기능성 물질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몇 개 더 추가해서 이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 작물의 특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